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중국의 반격,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전략화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저께 미국을 상대하려거든 신을 먼저 이기고 올라와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또 이 해군 전력 이지스함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또 확대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동맹국의 전력이 이렇게 강화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중국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영국의 군사 전문 정보지인 제인스를 통해서 지금 제인스가 지금 우려를 표하는 그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으로 지금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중국이 G랑3라고 하는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작년 11월 24일 날 성공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중국의 그 서해 내해에 있는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이제 요동반도, 산둥반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발해만, 보하이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중국의 내해로 보는데 거기에서 중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이 전략 핵 잠수함 같은 경우는 전부 진황다오라고 베이징에서 나오면은 텐진이지 않습니까? 텐진 인근에 있는 그 해안 도시, 즉 중국의 내해에 있는 해안 도시에 있는 해군 기지에 전략 핵 잠수함을 배치를 해놓고 있어요. 그게 안전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바로 바다로 나와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는데 그때 대규모로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고 발사 실험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당시에 홍콩의 명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이 발표를 했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G랑3 SLBM인데요. 중국의 차세대 전략 원잠 타입 096 당급 탕급이라고 하는데 당나라 할 때 당입니다. 당급 잠수함에서 운용하기 위해 개발 중인 신형 SLBM입니다. 2020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이며 타입 096 잠수함에 즉 당급 잠수함에 24발이나 탑재할 예정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탑재하는 것이죠. 참고로 중국은 고대 또는 근세까지 왕조 이름을 잠수함의 클래스로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최초의 전략 원잠인 시아급 같은 경우는 하나랍니다. 그걸 이제 중국말로 시아라고 하더라고요. 시아급. 그리고 이제 중국의 두 번째 전략 원잠인 진급, 진나라죠. 그리고 세 번째 전략 원잠인 당급. 그리고 중국 최초의 핵 잠수함이면서 공격 원잠인 중국 최초의 공격 원잠이죠. 그걸 이제 한나라 할 때 한급. 이렇게 하고 디젤 잠수함들은 조금 더 중세 근세에 있는 그런 국가 이름을 붙입니다. 원급, 위안이라고 하죠. 위안급. 그리고 민급, 명나라죠. 민급. 그리고 송급. 그리고清급, 청나라죠. 이렇게 해서 중국 근세에 있는 중세 근세에 있는 나라들 이름은 디젤 잠수함. 그리고 고대 국가들은 핵 잠수함.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중국의 SLBM 개발 능력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G랑3를 시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G랑은 시리즈 이름입니다. G랑1, 이 G랑1은 1984년도에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이전에 배치를 했던 미사일인데 운용 플랫폼은 시아급입니다. 하나라 할 때 하급이죠. 한국말로는. 사정거리는 불과 1700km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발사하지만 1700km밖에 안 날아가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는 힘들었죠. 당시로서는. 그래서 오키나와나 괌이나 이런 곳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죠. 그리고 핵탄두를 장착할 수가 있는데 그 핵탄두는 300킬로톤짜리 핵탄두입니다. 그리고 탄두는 다탄두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원탄두죠. 그리고 이제 발전해서 G랑2가 나왔습니다. 이 G랑2는 2015년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근 30년 동안
사정거리 1700km짜리 아주 짧은 사정거리의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2015년에 이 G랑2를 개발해서 진급 잠수함에 배치를 했습니다. 사정거리가 무려 9000km니까 이 G랑2부터 2015년부터 중국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즉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탄두는 60킬로톤에서 250킬로톤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다탄도 미사일인데 최저 3발에서 최대 8발까지의 탄두를 꽂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미사일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제 MIRV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다탄두 미사일인데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다 쪼개져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아주 고고도에서 쪼개져서 각각 다른 쪽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정거리 9000km니까 미국 서해안 공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LA를 공격하는 듯이 날아오다가 LA 상공에서 쪼개져 가지고 LA 상공의 우주에서 쪼개져 가지고 하나는 샌디에고로, 하나는 샌프란시스코로, 하나는 뭐 세크라멘토로, 또 하나는 애나하임으로 이런 쪽으로 쫙 갈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요격하는 입장에서 이게 LA 쪽으로 날아오는 것 같다 해서 LA 쪽에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집중을 했는데 이게 쪼개지면서 샌디에고로도 가고 뭐 샌프란시스코로도 가고 세크라멘토 가고 라스베가스 쪽으로도 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미사일 방어적 측면에서는 아주 방어하기 어렵죠. 왜? 예상 경로를 미리 예상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게 바로 MIRV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중국이 G랑2를 만들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전략적인 타격을 할 수 있는 핵 보유국 지위에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불과 몇 년 후에 3년여 만에 G랑3의 발사 실험을 했으니까 중국의 이 무기, 이 과학 기술력이 급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은 진급이 아니고 단급에서 사용을 하고요. 사정거리는 12000km. 그러니까 뭐 동중국해만 빠져나오면은 미국 전역을, 즉 동부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탄두 중량, 즉 탄두의 위력은 아직 미확인입니다. 왜냐하면 실전 배치가 안 돼서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이 다탄두 미사일인데 이 탄두가 무려 10개다라는 것까지는 공개가 됐습니다. G랑2에서는 최대 8개까지 탑재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10개까지. 그러니까 10개의 각기 다른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핵미사일을 단 한 발로 쏘아보내서 쪼개서 다 다른 곳으로 떨어진다.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게 G랑3입니다. 아마도 위력을 뭐 한 300킬로톤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300킬로톤?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미사일이 원자폭탄 리틀보이가 16킬로톤 정도였으니까 300킬로톤이면 그로부터 한 20배 정도의 위력이니까 요즘으로 쳐도 거의 뭐 도시 하나 정도는 그냥 드러내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력인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그런 미사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G랑3를 운용을 할 수 있는 이 단급 핵 잠수함은 어떤 성능이냐,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중 배수량은 최대 2만 톤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죠. 미국의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 제가 이제 미국을 이기려거든 신부터 이기고 올라, 여기에 잠수함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그 미국에서 가장 큰 핵 잠수함, 전략 핵 잠수함이 오하이오급, 그게 지금 18척이 있는데 그 중에서 6척은 미국이 그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야, 이거 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많이 쏘는 게 장땡이구나. 이거 그냥 한 방에 대량으로 쏘고 적의 어떤 통신시설, 방공망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압한 후에 그냥 들어가서 때려버리니까 보름도 안 걸리구나, 전쟁 끝내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핵 잠수함, 이제 뭐 미국하고 핵 전쟁 할 나라가 어딨냐 라고 냉전 끝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러시아, 즉 소련이 몰락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18척의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 중에 초창기 6척을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하는 플랫폼으로 개조했어요. 트라이던트 핵미사일 발사하는 거는 그 기능을 빼버리고 토마호크를 발사하도록, 즉 토마호크 한 척당 154발의 토마호크를 쏠 수 있으니까 뭐 미국으로서는 재래식 전쟁 해야 되니까 그래, 이게 좋다, 이렇게 바꾸었고, 즉 따라서 미국은
이 트라이던트, 이 SLBM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전략 핵 잠수함은 12척으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12척입니다. 그런데 그 오하이오급보다 좀 더 큰 2만 톤의 크기니까 이 당급 핵 잠수함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무장으로는 어뢰 발사가 6개가 있지만 이건 뭐 크게 의미가 없고 자망 심도는 600m까지 자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G랑3, 아까 말씀드렸던 탄두가 10개로 쪼개져서 각각 다른 곳을 공격할 수 있는 다탄도 미사일인 G랑3를 무려 24기를 탑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핵탄두가 다탄두니까 다 합하면 240발의 핵탄두가 실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핵 잠수함이 바로 단급입니다. 자, 그럼 중국의 전략 핵 잠수함과 SLBM 전력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중국의 핵 잠수함 이름, 즉 잠수함 이름에 대한 그 유래를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중국의 최초의 전략 핵 잠수함, 여기서 전략자가 들어간 건 뭐냐? 핵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을 전략 핵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핵으로, 즉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것을 전략 핵 잠수함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원자력으로 움직이는데 거기다가 핵미사일까지 탑재한 것을 전략 핵 잠수함 또는 전략 원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핵 잠수함을 만들면 우리는 핵무기가 없으니까 그 핵 무기를 탑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략 핵 잠수함이 아니고 그냥 핵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앞에 전략자가 붙은 핵 잠수함은 핵무기가 탑재되어 있는 잠수함을 전략 핵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략 핵 잠수함 중에서 최초의 전략 핵 잠수함이 바로 샤급, 하나라 할 때 샤급입니다. 1987년도에 배치가 됐고요. 한 척이 있습니다. 수중 배수량 한 8,000톤 되니까 LA급, 미국의 LA급보다는 약간 큽니다. 안전자망심도 300m에 불과하죠. 거기다가 이제 58메가와트짜리 원자로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정거리 1700km에 불과한 G랑 1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12발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샤급은 그 한급 원잠 핵 잠수함과 함께 바닷속의 움직이는 경운기다라고 했어요. 경운기. 우리 농촌에 있는 경운기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것처럼 잠수함은 은밀함이 생명인데 이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 가지고 전략적 임무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끄러운 그런 잠수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가장 최근에 이제 10여 년 전에 2007년도에 이제 이때는 중국이 이미 돈이 많이 생겼었죠. 2007년도에 진급이라고 하는 전략 핵 잠수함을 야심차게 개발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덩치도 좀 꽤 커졌죠. 11,000톤. 우리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이 10,000톤이 조금 넘으니까 그런 세종대왕만큼 되는 그런 덩치라고 그거하고는 좀 개념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의 큰 배가 잠수함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크냐라고 조금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개념은 수상함과 잠수함은 개념은 좀 다릅니다. 최대 속도는 조금 더 올랐어요. 26노트 샤급에 비해서. 그리고 여기는 G랑 1이 아니고 G랑 2 사정거리 9,000km의 G랑 2 그리고 탄두가 8개로 쪼개져서 각각 다른 방향을 공격할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 MIRV를 탑재한 그 G랑 2를 12발을 탑재를 합니다. 이걸 이제 개발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G랑 3는 이 단급 핵 잠수함하고 조를 맞출 거예요. 이건 이제 2020년에 실전 배치가 예정이 되어 있고 내년이죠. 그리고 보유 예정 수량 6척입니다. 그리고 안전자망 심도는 600m. 그리고 G랑 3 SLBM을 무려 24발이나 탑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수량 한번 보십시오. 무게, 덩치 무려 2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진급보다 거의 2배 가까운 덩치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진급 잠수함도 지금 현재는 4척을 가지고 있고 2척은 지금 다 건조해가지고 거의 실전 배치 직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척은 지금 건조 예정에 있고요. 해서 중국은 앞으로 진급 핵잠수함, 전략 핵잠수함 8척, 그리고 단급 전략 핵잠수함 6척 해서 14척의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핵잠수함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샤급하고 진급, 이 샤급을 대폭 개량한 이 진급도
시끄럽기는 매 한 가지였다라고 해요. 물론 시아급보다는 많이 조용해졌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도대체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중국의 이 잠수함의 소음이 뭐가 문제냐? 시아급은 뭐 모든 것이 문제였죠. 엔진 소음도 시끄럽고 그 추진축 그리고 추진 스크류 모든 것이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진급에 와서는 상당히 발전했겠죠. 그런데도 시끄러운 겁니다. 자, 그러면 뭐냐? 바로 이 형상입니다. 형상 한번 보십시오. 시아급도 그렇고 진급도 보면은 거북이 등짝같이 뭔가가 불룩 솟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이 미사일을 잠수함에다 이렇게 꽂는데, 수직 발사관에다 꽂는데, 중국의 이 쥐랑 미사일들은 중국의 ICBM인 뚱펑 31을 베이스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뚱펑 31이 아주 큽니다. 깁니다. 그걸 뭐 자르고 다듬고 해가지고 잠수함에 꽂아도 이게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수함의 이 원통형 몸통보다는 상당히 긴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원통보다는 삐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삐져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북이 등짝처럼 뭔가 불룩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수함이 물에서 항진을 할 때는 이 물방울처럼 아주 유선형으로 생겨서 물과 거의 어떤 물의 어떤 그런 것들을 흡수하면서 뒤로 부드럽게 흘려보내고 다시 오버라들게끔 싹 만들어서 이 마찰에 의한 소음을 가장 적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런 물방울형인 잠수함이 아니고 물방울형 잠수함에다 위에다가 뭔가 거북이 등짝 같은 걸 덮어 씌우다가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어떤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뒤에 가서 또 소용돌이가 생겨버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단급도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이것만 보면 야, 단급은 그거 없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급의 이거는 뭐 중국 네티즌이 만든 그런 CG고요. 단급의 모급이라고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그 모형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역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단급도 중국은 굉장히 소음을 억제했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지만 이 형상으로 봐서 비록 이 원자로와 그리고 추진축과 이 추진 스크류 이런 것들의 소음은 대폭 줄였을 수 있을지 몰라도 형상으로 인한 이 물과의 마찰 소음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결국 지금 미국이나 일본 또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잠수함보다는 소음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예상을 제가 해봅니다. 어쨌든 뭐 그렇거나 말거나 이 쥐랑3 이 미사일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고 이것을 무려 24발이나 탑재하니까 탄두가 10개로 쪼개지고 각각 다른 곳을 공격하니 핵탄두 240발을 싣고 다니는 이 전략 핵 잠수함을 중국은 6척을 갖게 될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이런 중국이 미국에게 이제 도전장을 냅니다. 어제 제가 미국의 항공모함이 12척 체제로 갈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355척의 이 수상함의 대함대를 거느릴 것이다. 그리고 핵 잠수함, 공격용 핵 잠수함도 48척에서 66척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런 아주 뭐 우리 동맹국의 전력 증강에 대해서 기분 좋게 설명해 드렸는데 문제는 우리 동맹국인 미국이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무너진 이후에 이 핵 전쟁에 대한 어떤 그 위험성에 이제는 뭐 핵 전쟁 하겠냐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직전에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반핵주의자입니다. 대학교 때부터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주장하던 청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거의 뭐 핵무기 전력을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했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이런 단급 원잠에다가 6척에다가 이런 쥐랑3라는 아주 성능 좋아 보인다고 선전할 수 있는 뭐 아직 그 성능이 구현된 거는 실제로 본 적은 없으니까 어쨌든 성능 좋다라고 선전할 수 있는 이런 미사일을 탑재를 하는 강력한 전략적 무기가 생겼는데 미국은 그럼 어떻게 하냐? 오하이오급으로 스톱이냐? 아니죠. 미국은 콜롬비아급이라고 새로 전략 핵 잠수함을 만듭니다. 오하이오급 중에서 18척 중에서 6척은 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발사체로 전환을 시켰으니까 12척이 미국은 전략 핵 잠수함이 있는데 그것을 이 콜롬비아급으로 다 대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유 예정 수량이 12척입니다. 2021년에 착공 예정이니까 이 콜롬비아급의 첫 번째 잠수함은 아마도 아무리 빨라도 한 2025년 그쯤에
미 해군에 인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문제는 잠수함은 좋아요. 잠수함은 좋은데 이 미사일이 옛날 그대로다라는 겁니다. 이 트라이던트 2 이 미사일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데 이것도 역시 다탄두예요. 8개로 쪼개집니다. 8개로 쪼개지는데 이 미사일은 미국이 1990년도에 개발해서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30년 전의 일이죠. 30년 전에 실전 배치해서 잠수함에 갖다 꽂았으니 그때 8개로 쪼개져서 다른 곳을 공격하는 미사일을 개발했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지금 그대로란 겁니다. 미국이 2004년도에 수명 연장, 그 트라이던트 2 미사일의 수명 연장 사업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중국이 이 쥐랑 3 미사일의 발사 실험을 성공한 작년 11월 24일, 2018년 11월 24일 이후에 그 12월 달에 한 달 후에 미국은 트라이던트 3를 개발한다는 발표를 하지 않고 트라이던트 2를 한 번 더 수명 연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아니, 지금 도전자는 지금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미국이 너희들 그 정도야, 우리는 이 정도야 하고 정말 쫓아올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세계, 즉 넘사벽의 어떤 그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무기체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트라이던트 2나 G랑 3나 어느 것이 낫다라고 딱히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G랑 3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탄두가 더 많으니까요. 탄두 2개가. 그리고 이 콜롬비아급에는 이 트라이던트 2 미사일을 16발밖에 탑재를 안 하는데 이 단급에는 이 트라이던트 G랑 3 미사일을 24발을 탑재하니까 중국이 훨씬 더 많은 핵미사일을 미국에게 날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뭐 핵전쟁을 우리하고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동맹국이 중국 따위는 가볍게 밟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 우리도 든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해군력을 대폭 증강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한 것이 정말 참 기쁜 뉴스였는데 재래식 전력만 대폭 증강하지 말고 이 핵미사일, 잠수함 전력과 핵미사일 능력, 핵 전력도 좀 대폭 증강하는 그런 정책을 다시 한번 발표해줘서 중국이 못 따라가겠다, 그냥 포기하자, 돈이나 벌자, 이렇게 포기하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희망과 또 중국의 저런 전력 증강에 따른 우려,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보내드리면서 오늘 데일리 디베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